코로나가 한창이던 2020년 전 세계 코로나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웹사이트를 만든 고등학생이 있었습니다. 무려 6만 명 이상이 방문한 이 사이트를 만든 주인공은 바로 에비 시프먼이라는 당시 17세의 학생이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은 그를 천재소년이라고 부르며 열광했습니다. 이 소년은 후에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결국 원하는 대학교인 하버드에 입학했지만 대학 공부보다 실제 세상을 바꾸고 싶은 일을 하고 싶다며 돌연 중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 AI와 대화하는 것은 마치 신과 대화하는 것과 비슷하다면서 Talking to an AI like this too is honestly like God. 이러한 인공지능은 우리를 도와주는 비서가 아니라 늘 우리 옆을 지켜주는 친구가 되어야 한다며 프렌드닷컴이라는 회사를 차리고 아주 묘하게 생긴 이 목걸이를 세상에 내놓게 됩니다. 17살에 6억 명이 찾는 웹사이트를 만들고 하버드까지 박차고 나와 회사를 창업했다. 이건 어디서 많이 들어본 사람들이 매우 좋아하는 성공 스토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남자가 내놓은 이 목걸이에 엄청난 기대를 걸었지만 사람들은 이제 어쩌면 이 청년은 우리가 기대하는 마크 저커버그나 빌 게이츠 같은 천재가 아닐지도 모른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22살의 하버드를 중퇴한 청년이 만든 목걸이는 도대체 어떤 제품이길래 사람들은 이 천재 소년을 왜 의심하기 시작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자세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제품은 바로 이 하얀색 펜던트 모양의 목걸이입니다. 이 목걸이의 이름은 아주 단순합니다. 프렌드, 우리말로 친구란 뜻입니다. 제품을 소개하는 문구는 not a tool, but a companion입니다. 즉 AI가 도구나 기계라기보다는 당신의 친구가 될 수 있다.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목걸이를 만든 쉬프만은 인터뷰에서 목걸이를 만든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I was in Japan and I was there alone and I was so miserable and I just felt like I wished I had like more of a traveling companion with me. Like that's the real use case I want out of this AI hardware. 쉬프먼은 이 감성팔이 하나로 클라우드 펀드로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제품이 나오자마자 뉴욕의 지하철 광고판을 온통 자기 제품으로 도배를 해버렸습니다. 심지어 광고에는 본인의 개인 휴대번호까지 공개하면서 궁금한 게 있으면 나한테 직접 전화해 라고 할 정도로 이 제품에 대한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반응은 생각보다 너무 별로였습니다. 이 제품의 가장 큰 단점이자 뒤지게 까이는 점이 바로 비싼 가격에 비해 성능이 형편없다는 것입니다. 이 AI 목걸이는 작은 마이크 하나와 반짝이는 불빛이 나온 LED, 이 두 가지가 이 기기의 전부입니다. 요즘 세상에 그 흔한 카메라나 화면은커녕 소리를 내는 스피커조차 없습니다. 스피커가 없기 때문에 이 친구는 말을 하는 대신에 블루투스로 연결된 내 스마트폰에 문자 메시지만 보내주는 것이 전부입니다. 이 기기가 작동하는 방식은 엔트로픽이라는 회사의 클로드라는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대화를 암호로 바꿔서 저장해 우리에게 다시 메시지를 보내주는 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하는 말을 24시간 내내 엿듣고 있게 됩니다. 가뜩이나 미국 형님들은 개인정보 침해를 엄청나게 싫어하는데 24시간 내내 내 목소리를 녹음하고 있다는 사실은 미국에서는 논란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목걸이의 또 다른 단점은 바로 가격입니다. 스피커, 화면, 마이크가 없으니까 한 2만원 정도만 해도 살까 말까 고민되는 제품인데 이 제품의 가격은 $99,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4만원 정도입니다. 생각을 해보면 옆에서 말을 걸어주는 직접적인 친구도 아니고 대화를 훔쳐듣다가 문자만 보내주는 이 목걸이를 14만원이라는 돈을 주면서 사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제품은 쓸데없이 감성만 자극해서 기능도 없는 물건을 비싸게 팔아먹는다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냥 스마트폰으로 다 할 수 있는 걸 시부야의 고층 빌딩 드립을 시작하며 감성 파괴를 하며 사람들의 돈을 끌어모아 쓸데없는 제품을 만들었다고 욕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목걸이의 유일한 기능이 감정에 맞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는 건데 이 제품을 써본 사람들에 따르면 대답을 보내는 타이밍이 아주 엉뚱할 때가 많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카메라 없이 소리로만 감정을 파악하다 보니까 실시간으로 변하는 감정 변화를 캐치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사람이 많은 곳에서 외로움을 느끼고 있을 때 인공지능은 주변의 소리를 들으면서 와, 너 지금 아주 기분 좋은 곳에 있구나 라며 엉뚱한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목걸이에 대한 사회적 반발이 아주 거셉니다. CEO는 이 목걸이를 판매하기 위해 뉴욕 지하철의 광고판에 엄청나게 많은 돈을 썼지만 오히려 광고판에는 AI는 당신의 친구가 아니다, 사람의 외로움을 이용해서 돈을 벌지 마라 와 같은 시민들의 분노 섞인 낙서로 가득해졌습니다. 아마도 사람들은 아직까지 AI를 친구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주말에 공원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이 목걸이와 관련된 홍보물을 집단으로 태우는 소동이 있기도 했습니다. 생각보다 사회적 반발이 너무 심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목걸이를 만든 쉬프먼도 만만치 않은 사람입니다. 이 목걸이에 대한 비난을 자기 트위터에 공유하면서 예상했던 반응이네 라고 하며 담담해하고 어쨌든 우리 이야기를 하고 있네 라고 좋아하고 있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 영상에서 보는 것처럼 집단으로 홍보물을 찢어버리는 행위 자체가 쉬프먼이 마케팅 전략으로 고의로 한 것이 아니냐라고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모든 불만들은 결국 개발자에 대한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제가 이 청년이 고등학교 때 코로나 사이트를 만들어서 전 세계적인 천재로 불렸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그 당시에도 뒷말이 참 많았습니다. 당시 레딧의 개발자 커뮤니티 등에서는 이 청년이 완전히 혼자서 새로운 코드를 짠 게 아니라 기존에 오픈되어 있던 소스와 데이터를 그냥 조합한 것에 불과하다는 인증들이 여러 차례 올라왔습니다. 결국 남의 아이디어를 빌려왔지만 마치 자기가 처음부터 다 만든 것처럼 꾸며냈다는 폭로를 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비슷한 문제가 터졌습니다. 시프먼은 이 목걸이 사업을 위해 사람들에게 약 250만 달러, 하나로 약 33억 원 정도라는 투자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투자받은 돈의 72%를 오로지 프렌드닷컴이라는 인터넷 주소, 도메인 이름을 사는 데만 몽땅 써버린 것입니다. 기술 개발이나 투자를 하라고 빌려준 투자자들의 뒤통수를 친 셈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무리해서 도메인 주소를 샀을까요? 알고 보니 이미 시프먼과 비슷한 인공지능 기구를 만들고 있던 다른 회사가 있었습니다. 시프먼과 경쟁 관계에 있던 회사는 베이스드 하드웨어라는 곳인데 이 회사의 CEO는 본인들이 먼저 프렌드라는 이름으로 오픈소스 AI 목걸이를 개발 중이었는데 시프먼이 투자금을 앞세워 도메인을 가로채고 아이디어를 베껴갔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프먼은 그래서 무리해서라도 상대보다 도메인을 먼저 선점하려고 투자자들의 돈을 쏟아부어 도메인 주소를 사버렸다는 것입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이 기업이 바로 아이디어를 뺏겼다고 주장하는 곳인데요. 정말 놀라울 정도로 비슷하지 않습니까? 천재소년이라고 불렸던 주인공이 왜 매번 하는 일마다 이렇게 남의 아이디어를 훔쳤다라는 논란에 휘말리는 걸까요? 이렇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 사람이 정말 천재인지 아니면 남의 아이디어를 훔치는데 천재인지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 하버드를 중퇴한 청년, 우리가 기대했던 것처럼 제2의 마크 저커버그 또는 제2의 빌 게이츠 같은 엄청난 사업가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저 남의 아이디어를 화려하게 포장해 파는 사기꾼으로 끝나게 될까요? 그리고 그가 만든 이 작은 목걸이가 정말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이 AI 친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